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라 세무의 민광빈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입니다. 사장님이나 대표님을 만났을 때 자주 하는 고민이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이냐,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것인가 등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세율 차이로 인한 절세 효과와 개인에게만 있는 성실 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출이나 입찰에 유리한 점 등으로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세율 차이로 인하여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 되어 성장하고 수익이 나면 CEO도 함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생각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도 번번이 존재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법인의 CEO는 4대 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때문에 월 평균 급여를 500에서 6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대표이사의 자산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대표님 개인 재산이 없다 보니 결혼을 앞둔 자녀의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급여가 높지 않으니 법인카드로 생활비만 겨우 사용하는 말 못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 통합세무조사 시 법인세와 고액의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실 회사에 돈이 많아지더라도 이것은 오너 CEO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만약 대표님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잉여금만 쌓여 상속세 과표만 높아져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이 세금 또한 현금과 부동산 및 주식으로 충당하다 보면은 상속인에게 실제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매매가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만 상속받게 되는 꼴이 됩니다.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법인 자금으로 자녀 주택 자금을 도와주면 모두 가지입금이 되고, 잘못하면 대표이사 횡령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이 가지입금이 발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또한 가지입금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였다면 남는 것은 다 내 재산이 되지만 그만큼 종합소득세와 사드 보험료 부담이 따르기는 하나 남은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여행사와 항공사 및 숙박업소 그리고 제조업 등 모든 부분에서 긴급 경영 자금을 요청하고 있고, 상황이 더 어려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도, 아니 대표님마저도 폐업 이후 대표님이나 임원들의 삶이 공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가장 피해는 대표님과 대표님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님은 세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대표님의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 대표님들은 본업에만 충실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를 처음 세팅하는 시점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법인 내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출구 전략, 즉 대표님이 어떻게 이익을 잘 가져올지에 대한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각종 노무와 세금 문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올인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였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직원의 급여나 복지도 늘어나게 되고 회사의 가치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것이 기업은 부자이면서 나는 왜 가난한 것일까? 직원은 대출받아 집을 샀다는데 나는 아직도 왜 전세에 살고 있을까? 나는 4대 보험과 세금이 아까워서 월급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회계장부상 회사에서 빌린 돈이 늘어만 가고 그저 회사를 위해서 자금을 운영한 것 뿐인데 남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대표님이 퇴직할 때는 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근데 내가 죽거나 물러날 때 무조건 퇴직금은 받아야 되고, 받지 않았다 해도 줬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으셔야 합니다. 그 세금이 아까워 퇴직금도 많이 못 올리겠고, 그럼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회사 경영에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말단부터 회사 일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압승계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늘어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돌연 준비 없이 유고 시 비상장 기업 가치를 통한 주식 가치가 올라서 액면가 5천원이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하는데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50%랍니다. 실제 상속세를 못 내서 회사를 매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 회사를 승계해 줄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나본 많은 대표님들은 은퇴하실 시점에 정작 본인의 은퇴 준비는 미흡해서 후회하셨습니다. 출구 전략을 짜지 않고 회사에만 올인하였더니 정작 본인에게 남은 것은 상속세밖에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기업은 만들어도 가난한 CEO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게 일군 나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곳에서 상당히 나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CEO분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법인 자산의 합법적인 개인화라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중이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째, 급여와 상여. 급여와 상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빛 처리가 가능하며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월 1천만원 수준으로 지급하실 것을 권합니다. 4대 보험료가 함께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표님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바로 인건비입니다. 급여를 많이 받아서 비용 처리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향후 대표님께서는 부동산도 사셔야 하고 금융자산도 투자하셔야 하는데 자녀에게 결혼자금도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법인에게 받으시는 급여는 가장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적절한 소득세 부담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지 않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탈세밖에 없으므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절세를 통해 법인 잉여금을 빼내와야 합니다. 두 번째, 배당 무형자산 퇴직금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중기나 장기로 필요한 소득에 대해 배당, 무형자산 퇴직금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세금은 적게 법인 잉여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주주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매년 2천만원까지는 지방세 포함 낮은 세율인 15.4%가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소득원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면 주식 중 일부를 자녀에게 준 다음 배당을 활용하여 세 유출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자녀의 소득원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내 유보금이 많은 가족기업, 즉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에 대해서 유보금의 50%를 간주배당으로 하여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세된다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됩니다. 또한 무형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선 대표님의 경우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무형자산 상각에 따른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세청에서 대표님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실질 내용이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징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관을 변경하면 퇴직 전 3년간 평균 소득의 2배, 2020년부터 2배수이고 종전에는 3배수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이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인 명의로 법인 금융상품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대표님 퇴직 시점에 회사에 현금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시설에 투자되어 있거나 법인에 현금이 없다면 대표님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퇴직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상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보험상품이라고 하면 해지 환급금이 적어서 손해라고 생각하시거나 보험상품이라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시는 대표님이 많으신데 보험상품을 잘 선택하시면 법인 잉여자금으로 퇴직금 재원도 마련하시고 대표님과 임원들의 인적 리스크 커버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중소기업은 CEO가 회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합니다. CEO 사고 등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피보험자를 CEO, 임원으로 하는 보험으로 퇴직금을 준비하시면 만약에 모를 법인의 핵심 임원들의 유고를 대비해서 법인을 방어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의 현황에 맞는 규정을 알맞게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 상여 규정, 퇴직금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을 갖추어 놓으시는 것은 중소기업 대표시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회사 내에 퇴직금 규정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하시겠지만 세법 등 개정된 부분이 많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아마도 많은 보험 설계사나 경영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관 변경이나 비용처를 통한 절세 방법, 그리고 쌓여있는 잉여금의 출구 전략, 주식이동을 통한 가지입금 처리 및 자녀 승계 문제 등 여러가지 컨설팅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기존 기장업체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이 부분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면 좋겠으나 대부분 장부기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대부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인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주식이동 등 컨설팅 업체의 최근 컨설팅 부분에 대하여 과세 근거를 찾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으로 인해 법인에게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또한 세무사 등이 모두 이 부분을 아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한두 개를 해결한다. 즉 일회성 이벤트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법은 몇십 년에 걸쳐 그물망처럼 촘촘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한 절세 효과, 퇴직금 및 자녀 승계 문제, 더불어 부자 회사의 부자 CEO가 되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철저히 준비하시어 대표님 곁에 준비된 세무 전문가 및 컨설팅 전문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회사를 응원합니다. 부자 CEO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